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서 두 자릿수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당 지지율로 사실은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박빙 승부를 지금 예상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 간의 다툼이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아마 그 보수의 가치를 많이 훼손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보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실망감이 많이 커서 분노가 많이 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론이 우세하게는 나오고 있지만 보수가 마지막에는 또 결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선거를 낙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있었다고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 특히 이 녹취록과 관련된 황금폰이 곧 오픈된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자마자 바로 계엄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것을 힘으로 눌러 엎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앞섰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다 드러나지 않은 국민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거라고 보이는데, 국민 통합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한 원인과 내용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동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성지이며 텃밭에서 어떻게 득표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인데요. 점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 문제, 현안 문제,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가 적절하게 응답해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남의 경우에는 그 주권자의 역할을 가끔씩은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대 대선에서 호남에서 전패하다시피 하게 되었는데요.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이다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든든한 기반이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강원도 우리 부울경,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하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한 번도 지지하는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이 머슴들이, 정치하는 일꾼들이 어쩌면 본인들이 누가 주인인지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의 가치로 대한민국 위기를 돌파하는데 늘 앞장서 왔던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시민과 도민들께서 그동안에 쭉 선택해줬던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다면,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경북 도민과 우리 대구 시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많은 분들이 대장동 사업에 이 건에 혹시 개입되지 않았냐 해서 엄청난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이럴다한 사실 진전은 없었고요. 회계사 출신인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이재명 후보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능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도심에 공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성남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그 구도심에 사실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대장동에 대규모 주거, 아파트 분양 개발을 하되 용도 변경에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 그 이익을 전부 사적인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개발업자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게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는 데 했었거든요. 이런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 성남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만족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 또 주거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의 정치적 방법으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재월조단 방법을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허용이 된다면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 확보를 위해서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그 재원으로 신공항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신 언론에 의하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영화에 지금 피고 신분으로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망상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외국 언론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세계의 첫 번째 있는 사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태악 우리 선관위원장께서도 지금 우리의 선거관리 시스템 상으로는 도저히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 직접 참관인들이 전체 기표를 눈으로 확인하고 분류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번 선거에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당선됐던 그 선거, 그것도 부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리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하에서 이루어졌던 그 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인식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서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말로만 하는 정치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약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다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사하는 그런 실력 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끊고 가야 된다.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검찰 시스템 내에서 모든 것이 지금 면책되고 넘어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럴 때 관련된 특검을 직접 발의하든지 동의하실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 진정성 있는 사과, 행동이 뒷받침되고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을 끝낸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동상이 설치가 돼 있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당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지가 또 저기
철도공단 부지이다 보니까 철도공단에서는 또 그 철거를 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구시와 그 다음에 철도공단 그리고 또 국민들 간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치에 대한 부분과 또 그거에 대한 또 퇴거 부분이 지금 갈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합의가 좀 우선적으로 좀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업화의 큰 주역이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분명하게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게 동상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은 공로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과한 행동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또 민감한 과제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희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 예상보다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여론조사를 돌린 내용들이 좀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30% 넘는 결과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구도 변하고 있구나, 주권자로서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그러면 보수의 사실은 성지라고까지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보수가 우리 민주당이 볼 때 보수가 나쁜 건가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 정말 중요하죠. 저는 한때는 집권은 늘 보수가 하고 어쩌면 진보는 소수기 때문에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진보에서 정치를 할까?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진보가 없으면 보수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체되면 사실은 퇴보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진보는 끊임없이 사회에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국민 여론에 반영이 돼서 보수를 압박하게 되면 보수의 중심이 쉬프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회 발전의 기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들은 보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는 늘 경제에 유능하고 안보는 든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민생은 흔들리고 경제는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는 또 명예를 중요시하고 안정을 찾는데 안정적이지 못했죠. 외교할 때마다 국격이 추락하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안보가 든든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등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도 폭망, 경제도 폭망, 외교도 폭망, 그 다음에 안보도 폭망. 우리 국민이 민주화도 이뤄내고 경제성장도 이루어냈는데 또 문화도 높였는데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단국가라고 하는 그리고 전쟁이 늘 상존해 있는 휴전국가라고 하는 그 딱지만 떨어지더라도 코리아 리스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국장 탈출은 IQ 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가 홀대받고 있고 저평가받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보수의 가치는 우리 보수당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귀히 존중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국힘당이 극우의 길을 가고 있고 안보도 경제도 외교도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까지도 훼손하고 있는 집단인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지경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망친 보수의 영역까지 우리 민주당이 어쩌면 역할이 늘어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우리 대구 시민들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우리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선대위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발언을 들으면 그렇다. 이것이 보수 시민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보의 지향을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레토릭 같기도 한데 새는
건강한 오른날개와 건강한 왼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이다. 한쪽 날개로 어떻게 새가 나르냐. 저는 그게 굉장히 진리처럼 와닿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아무리 든든해도 못 나는 수가 있대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눈을 가리면 못 나른다고 합니다. 우리 독수리라든가 매를 키울 때도 눈을 가리면 팔 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희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착한 거는 그러면 좋은 거고, 하지만 유능하지 못하면 정치는 죄입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정치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국민과 함께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